가부장적인 문화와 세계인이 인정한 높은 교육열은 그 한국계 이민자들의 특징으로 꼽습니다. 좋은 쪽으로 작용을 하면 장점이 되지만 그렇지 못해서 그늘이 뒤로진 면도 있죠. 설문의 응답에서도 보았듯이 우리가 나는 무엇인가 중독된 것 같다고 자아 성찰을 하는 학생의 수가 더 높게 나왔었죠. 약물이나 알코올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과의 자녀들 사이에 긴장감을 만드는 물건들, 뭐 예를 들어 셀폰, 뭐 컴퓨터, 게임기 등도 요즘 큰 문제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다솔님. 저는 학창 시절에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완전 백인 동네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굉장히 리버럴한 대학교도 다녔고, 그래서 그런지 약을 안 하는 사람들이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좀 많았었고요. 그 당시가 대략 몇 년도? 제가 2010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네, 그다음에 대학교로 갔는데, 네, 좀 일단 외국인, 백인이면은 무조건 다 한 번씩 거쳐가는 것들이었고, 또 뭐 한인 친구들, 2세 친구들은 그런 애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친분은 많이 없었지만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법으로 금지한 그때 당시는 금지였는데 다 금지한 지금은 그런 것들이죠. 네. 근데 또 게임이 굉장히 사실 많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남자분들 사이에서는 막 6시간, 7시간은 기본인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하면은. 네, 근데 또 요즘은 핸드폰 기기도 많이 하니까 사실 저도 보는 시간이 많더라고요. 애플의 스크린 맞아요, 타임 딱 맞아요. 뜨면은 아이고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 네. 흔한 고민거리인 것 같아요. 우리 원장 김성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그래서 생각하시나요? 답변에서 본인이 이제 중독에 걸렸다? 중독에 일단 그렇게 인정한 비율이 아까 한 40 몇 %였던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학생들이 이 중독이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이 나온 거고, 실제로 중독이라는 게 뭐 어떤 아까 그 여학생처럼 일렉트로닉스라든가 전화기라든가 뭐 진짜 뭐 이렇게 이런 일반적으로 뭔가에 빠져 있는 게 중독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이 충분히 됐다면 저는 90% 이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현재 지금 네네. 피부로 맞닿고 있는 아이들이요? 네네. 그렇죠. 네. 근데 특히 이제 물론 셀폰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게임인데, 이제 부모님들이 오시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애는 굉장히 집중력이 높다. 왜 어떻게 하시면 게임을 하면 12시간도 안 집중력이 반대되는 거거든요.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학생들도 그러니까는 어떤 게임, 아까 그 약물 이런 부분에 대한 중독이 아니라 그러니까 셀폰을 손에 안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불안해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부분까지 다 하면 중독이라는 건 90% 이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뭐 어른들도 많이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에 중독돼요, 요즘? 저도 셀폰이에요. 네. 저도 없으면 다시 한참 나왔어도 다시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지만 마음이 놓이죠. 그리고 주로 이제 뭘 보시나요? 셀폰이요? 네. 저는 어차피 요즘은 다 일이 그러니까 셀폰 자체에. 네네네네. 유튜브도 많이 보고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학생들이 셀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또 이제 지적할 게 뭐냐면, 셀폰이라는 게 요즘에 이제 왜 너무나 단순하게 이렇게 정보를 받고 주고 하잖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정보를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뉴스를 보더라도 이제 타이틀만 보고, 이렇게 해서 깊이 있는 그러니까 좀 긴 문맥의 장문은 안 읽어요. 이게 셀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비롯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다 인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셀폰으로 이제 텍스트 문자를 이렇게 주고받을 때에도 이게 한 문장 안에 센텐스를 길게 여러 개 쓰는 학생들은 별로 없어요. 맞아요. 그냥 한 센텐스도 단어로 이렇게 그런 경우에 Where are you?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역시 셀폰의 중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이게 내가 중독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있는 거구나라고 인정하는 학생들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레이비체 대표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좀 그 성장이
하와이라는 그 시골 같은 데서 컸기 때문에 아, 저희는 그런 무슨 중독이라기보다도요, 굉장히 액티브했어요. 뭐 맨날 나가서 놀고요, 바닷가에 가서 수영하고 뭐 운동하고 농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막 스크린 이런 거 빠지는 거 그리고 막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요즘 아이들 보면 진짜 그 셀폰이 문제이긴 한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집안에서도 저랑 저희 아이들과의 그 관계가 그것 때문에 저 스트레스 별로 안 주거든요. 네 할 거 하고 뭐 네 남는 시간에 셀폰을 하든 뭐 유튜브를 보든 알아서 하세요. 그런 건데 그 엄마 입장에서는 거기에 무슨 앱 깔아놓고 시간 그 관리해가지고 얼마 초과하면 저절로 락되고 막 이런 거가 저는 좀 너무 그 강압적이지 않은가. 그러면은 왜 더 못하게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알아서 네가 좀 해봐라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항상 제 주변에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 그런 갈등이 없는 집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 스크린 타임 이런 거 중독. 네. 근데 그게 중독까지를 제가 그게 하는 게 다른 얼터너티브를 주면은 아이들한테 예를 들면 코비드 기간에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들 집에 올 때 제가 집에 있을 때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아이들 데리고 뭐 진짜 백야드에서 공 던지기라도 하면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그 뭔가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 방에 가둬놓고 공부해?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를 거기서 8시간 하다가 그중에 4시간은 셀폰이나 컴퓨터를 보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바이 프로덕트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조금 그 다 좀 그게 프로스 앤 콘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독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자녀분이 큰애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이제 될까요? 12살이에요. 이제 접어들었군요 이제. 네, 점점 말이 점점 줄고 있어요. 대화량이 엄마가 강압적으로 막 락하고 하는 게 조금 있으면 어려울 거예요. 지금 그렇죠. 12살까지는 이제는 네.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전홍천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하와이 시골이라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러시아에서 러시아요? 블라디보스톡에서 2시간 더 떨어진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고등학교, 대학교 때 거기 가 있었는데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떠날 때까지 인터넷이 안 됐고요, 집에. 그래서 전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집에 인터넷이 안 되는 데서 살았거든요. 근데 제 또래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그게 연대가 어느 정도? 제가 그 04학번인데 대학교를 04년도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네. 제가 87년생이니까요. 예. 사실 제 또래 아이들 치고는 굉장히 늦게 접했죠, 모든 걸. 셀폰도 그랬고, 저는 셀폰도 사실 미국 와서 처음 써봤고요. 21살 때 처음 써봤고, 그때는 뭐 스마트폰도 아니고 그냥 2G 폰 썼었고. 근데 뭐 그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늦게 시작할수록 좋은 거는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늦게 시작할수록 좋은데 중독은 진짜 피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스마트폰 늦게 시작했지만 그렇다고 뭐 완전히 자유하냐 그건 아니고 저도 제 스마트폰 많이 안 쓰는데 제가 이제 뭐 단적인 예로 캔디 크러쉬를 저희 와이프랑 결혼하면서 이제 하게 됐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했는데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서 지웠어요. 아예 지워버렸죠. 그래서 그래도 목사인데 너무 핸드폰 지우고 있으면 안 돼서 지웠는데 저희 와이프 핸드폰이 있는 거예요. 거기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화장실 갈 때나 이렇게 제 핸드폰은 안 들고 가고 저희 와이프 핸드폰을 들고 가게 돼요.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뭐 중독이 저희가 뭐 이게 뭐 제 앱을 지운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진짜 얼터너티브 맞는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대로 아이들과 놀아주고 뭔가 아이들이 그거 외에 할 것들을 주는 걸로 해야지. 정말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요. 네. 부모님들 입장에서 정말 쉽지 그렇죠. 않죠. 쉽지 않죠. 네, 그렇죠. 네. 네. 정말 쉽지 않습니다. 네. 감사합니다.